반국가 세력 네. 바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국가 세력에서 일한 분이잖아요. 본인이. 아니 물론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네. 전 정부를 향해서 한 얘기 아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전 정부 얘기 그럼 뭐 누구예요? 그럼 좋아요. 종전선언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반국가 세력을 누구라고 지칭을 누구라 했는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 정부 아니라잖아요.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박정호입니까? 누굽니까 최진봉. 대체? 여보 이것 보세요. 내가 해병대 정훈장 출신이라고 어디다 대고 국가가 투천한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근데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거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연결이 되죠. 종전선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기억하시죠? 근데 종전선언 사실 가지고. 그때 국민 여론은 네. 대다수가 하나- 찬성했죠. 그리고 종전선언.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네. 뭐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해 줬어요. 어. 미국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이거 너무 웃긴 논리가 뭔지 아세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 최종권 차관 인터뷰 보셨죠? 그렇죠. 그 아니, 종전선언 저도 들은 적이 된다고 없는데. 무슨 유엔사가 없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무슨 유엔사가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종전이에요.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건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종이 한 장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조약은 다 종이장입니까? 종이 쪽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럼 누가 어떻게 조약을 맺어? 아니 그렇죠. 외국과 조약 맺을 때 다 종이에다 사인하잖아요. 종전선언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인데. 그렇죠. 그게 원하는 거 아닌가요? 통일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의 네. 무슨 통일보다는 그냥 무력으로 진입하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했었어요. 분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는 그런 네. 나라예요. 그런 정부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발언 이후에 파장이 커요. 네. 파장이 큰데 김기현 대표는 네. 맞는 말했다. 아, 나 진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그분은? 가만히 아니 괜히 나서 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네. 저는요 여당 대표면 조금 정부가 잘못하면 쓴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가 할 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태생적으로 당선될 때 윤석열 정부의 네. 도움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네.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단체가 무슨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체. 그럼 그때 반국가 세력이 없었고 지금 생기고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었다면 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은 뭐 있냐? 자기도 그 세력의 일부였지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일부였다.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국민들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 이해가- 나와서 이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20%. 20%. 그 극우적인 성향의 네. 이 지지자들 이분들한테는 좋아할지 모르지. 아. 근데 그분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 아니 저는 그분들의 모순 중에 하나 먼저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것도 모순이에요. 아니 그래요? 보니 그분들 극우 세력은 뭐라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물론 뭐 본인이 탄핵을 시킨 건 아니지만 수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수사 결과들을 냈던 데가 특검 아닙니까? 네. 그 방영수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 기각이 실질심사 받고 기각이 됐지만 예. 그리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아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에 가서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 지지하고 이 사람 얘기한 걸 다 호응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반국가 세력 이 발언 나오기 얼마 전에 간첩 발언 나왔지 않습니까? 박인환 검찰 경- 제도 개혁인가? 경찰 제도 발전위원회 발전위원장 간첩이래 문제. 나 문재인 진짜 대통령이 간첩이다. 그러면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그랬잖아요. 네. 서 원장이 그러면 간첩 밑에서 일하는 그게 윤석열 또 대통령은 연결되네요. 또 예. 간첩의 밑에서 일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고용주란 분 아시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가 물론 무죄가 나왔어요 나중에. 그건 기억하십니까? 논란이 됐었죠.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흐름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생각하는 아. 그런 흐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네. 해병대에서 제가 정훈 장교로 네. 장병들 정신교육 시켰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가르치고 네. 공산주의의 나쁜 점 가르치고 네. 안보관이 투철하다. 투철하다 이거예요. 저는 김정은을 싫어해요.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그런 독재자를 싫어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를 싫어해요. 저는.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응?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정치하고 이런 인간들 다 싫다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김정은 포함. 네. 그래요. 테디 21, 13남매 13남매나 12남매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마리 약간 한 명이 더 늘었나 그 예. 사이에? 네. 하나가 더 늘었나요? 네, 어떻게 된 어쨌든. 건가요? 근데요. 네, 박종호 기자님, 최종호 교수님 화이팅하세요 하고 실시간 응원해 아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예. 도너츠가 또 확보된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파장이 예상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아예 그럴 수 신경을 안 있죠.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두 가지 계십니까? 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일단 노림수라고 하면 보수 진영 결집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율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지지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 안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경은 쓰는데 어. 최소한의 지지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난번에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마지막 부분까지 넘어갔잖아요. 돌아서는 그렇죠. 순간 네. 못 막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콘크리트. 마지노선. 콘크리트. 그리고 자기는 네. 그냥 5년 하면 되는 거야. 이제 4년 남았잖아요. 네. 자기는 그냥 4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누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 괜히 뭐 협치한다, 그 필요 없어. 화합한다. 싫어해. 필요 없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국회도 눈치를 보고 뭐 네. 국민의힘도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당이었지 이름 맨날 바꾸니까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었나 뭐 어쨌든 뭐였죠? 뭐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예.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뭔지 그 당이 돌아섰잖아요. 네. 일정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보수 아하. 언론들이 돌아섰어요. 기억나시는 네. 것처럼 조선일보 앞장서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도하고 이랬었죠. 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마지막 마지노선 20% 정도만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옹호해주면 그건 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야. 탄압을 해도. 아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눈치 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세력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논란이 되든 말든 비판을 네. 받든 말든 정치적으로 이게 뭐 정말 정무적 감각이 1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 텐데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라고 봐요. 저는 최소한의 결집을 최대한 시켜서 그렇죠. 그것만 자기가 가져가겠다. 퇴진하거나 아니면 탄핵이 일어날 수 이걸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지층 결집해서 지지 연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불리하죠. 글쎄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그게 관심이 없는 관심이 거예요. 없다. 자기는 그냥 국민의힘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다. 그 국민의힘이 바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는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걸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공천권 때문에.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의 태도를 보면 네. 본인이 뭐 주도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압력이나 압박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공천은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일단 납작 엎드려요. 근데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검사들 이름 막 나오고 검사들이 프랜카드 걸고 이런데요. 지역에 가면 그런 일들이 현실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하.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금 가까워질수록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몸을 사리고 있는 몸을 거예요. 사리고 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 그 보수 쪽에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치열하게 접전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다 안 보니까 나오지. 이거는 글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만 남기고 그 정도의 의석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이런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당연히 나오고 있다. 근데 제작진 이거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더워. 어쨌든 이거 돈 아끼는 거예요, 전기세? 알겠습니다. 전기세 비싸다고 전기요금 비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네. 이 태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건 별 관심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사석에서 본인이 170석 얘기했던 그거 보세요. 이 170석. 정무적 판단이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말 170석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뭐가 가능해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113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안 나올 거예요. 지역구가 91석, 그다음에 비례가 22석인가 그래요. 그보다 더 안 나온다니까. 더 안 나온다. 네. 그렇게 될 건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거기 매부쇼 나와서 네. 제가 있었잖아요, 같이 옆에. 웃기만 하고 그거 묻어가던데 그냥. 듣긴 했어요. 듣기도 했지. 웃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식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정무적 감각,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해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 그분은.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뭐 질책을 하거나 이러고 끝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그 논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본인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눈치 이제 안 보고 안 본다는 거지. 협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렇지. 내가 하는 대로 해. 예를 들면 뭐 이동관 이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물론 이번에 임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밀어붙여. 예컨대. 네. 또는 이번에도 임명된 사람들 보세요. 논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유튜브 했던 분 또는 뭐 그 통일에 대해서 반통일적인 발언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을 그냥 막 임명을 해. 네. 그리고 나도 뭐라 할 뭐 해? 괜찮아.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뭐 정치 평론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상식에선 정치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 이런 원칙 갖고 설명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걸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를 해야 돼. 네. 그분은 무슨 일이 있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욕을 먹든 말든 비판이 있든 말든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 지지층을 위해서. 네네. 근데 논란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전 정부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누구냐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요. 이 이제 발언을 보면서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좀 반대 입장,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치나 아니면 어떤 통합, 화합 이런 분위기로는 안 간다니까요. 밝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참 아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요. 얼마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 만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재호 전 장관이 이런 여당 쪽에 있는 보수 네.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런 여권 얘기를 쪽에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도 안 하잖아요. 그게 스타일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왜 안 하지? 이러면 이해가 안 돼.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 그냥 거야. 나는 이렇게. 박정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분석을 안 해요. 저도 박정우를. 그래요. 우리 교수님. 사람 분석 안 자체가 합니다. 좋아요 그냥. 근데 또 사람 자체가 싫다 이런 분도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분을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러면 나만 힘든 거야. 나만 괴롭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이러면 막 네. 화가 네, 나잖아요.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아하. 이제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지. 예. 후시마 오염수도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네. 그냥 밀어붙여. 이게 이게 음.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자, 이 반국가 세력 이제 발언 이후 파장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아까 테디 13남매만님 한 마리 더 입양하셨다고. 그래서 13이 됐군요. 우리가 12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영숙님 늦었지만 최지문 교수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 박정우 감사합니다. 기자님도요라고 하셨고요. 네. 자, 실시간 후원 슈퍼챗 열려 있습니다. 네. 유튜브 멤버십도 받고 있고요. 함께 해주시고요. 안구정화 방송. 자, 대한민국 유일 무이한 뭐 안구정화 그렇죠. 방송. 안구정화. 감사합니다. 지진이 최진봉입니다. 자칭 쪽으로 제작진 자칭- 웃지도 않는다. 이제 웃지도 않아. 얼마나 웃자고. 지쳤으면. 야, 진짜. 난 방송용으로 웃잖아. 방 기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웃어줘 좀. 저는 방송용으로 웃어 드리는 거예요. 매너. 알겠습니다. 매너로. 예. 다른 우리 민구 씨가 팀장이라 안 들어. 민구 씨 웃어주세요. 네. 억지로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웃어 억지로. 억지로 웃어야 돼요. 네.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어도 이제 웃는 깨르르 깨르르 이렇게 웃어주세요. 네.